동네 찜질방에서 만난 호라비와의 은밀한 대화, 자녀들의 걱정 속에서 피어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안일에 치여 지내다 보면 나를 위한 시간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은 점점 더 따분해졌어요. 그는 퇴근 후 늘 TV 앞에 앉아서 뉴스만 보고 저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죠. 예전에는 주말이면 같이 시장에 가거나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저는 이런 일상에 지쳐서 어디론가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동네 찜질방에 가면 몸도 마음도 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방을 챙겨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찜질방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익숙한 사람 냄새가 저를 맞아줬죠. 저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은 뒤 황토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에는 동네 주민 몇몇이 조용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저는 벽에 기대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온기를 느꼈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 처음 오셨나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는 편안한 찜질방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었죠.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아니요. 가끔 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최영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주 와서 얼굴이 낯익은 분들이 많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다정한 말투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저도 가끔 와서 쉬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날 이후 저는 찜질방에 갈 때마다 영식 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과거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다고 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해서 음식점 문을 닫은 후에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찜질방에 오게 됐다고 했죠. 영식 씨는 몇 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호라비가 됐다고 했어요. 그는 담담하게 혼자 지내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 있는 곳에 오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라고 했죠. 저는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짠해졌어요. 동시에 그의 솔직함과 따뜻한 성격에 점점 끌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황토방에 앉아서 동네 이야기부터 시작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식 씨는 당신은 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저도 영식 씨 이야기 듣는 게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온기에 마음이 살짝 설렜어요. 영식 씨는 이어서 예전에 음식점에서 손님들한테 밥을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그 시간이 참 그리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공감하며 저도 예전엔 남편과 함께 동네 사람들 불러서 밥을 나눠 먹곤 했어요. 그때가 참 행복했죠. 라고 했죠.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우리도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좋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럼 꼭 약속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 웃음에 저는 또 한 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영식 씨를 만날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들었죠. 황토방에 들어가자 영식 씨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 앉아요. 라고 하며 자리를 내어줬죠. 저는 그의 옆에 앉아서 오늘은 좀 피곤해서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찜질방 오면 피로가 싹 풀리죠. 우리 같이 온천욕도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 제안에 망설였어요. 온천욕을 같이 한다는 건 더 가까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의 편안한 미소를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온천욕을 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식 씨는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옛날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라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도 영식 씨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우리의 대화는 더 은밀한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온천의 따뜻한 물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서로의 눈빛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영식 씨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참 행운이에요. 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죠.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영식 씨도 참 따뜻한 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웃으며 우리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은 엄마 요즘 자꾸 외출하시는 것 같던데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그냥 동네 찜질방에 가서 좀 쉬고 있어. 라고 대답했죠.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죠? 엄마 나이도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됐지만 영식 씨와의 시간을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해졌죠. 저는 딸에게 걱정하지 마. 그냥 좀 쉬려고 다니는 거야. 라고 했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우려가 묻어 있었어요. 딸은 이어서 엄마 아빠랑은 잘 지내세요. 요즘 아빠가 엄마 자꾸 외출하는 거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더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는 딸에게 알았어. 엄마 조심할게. 라고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앉아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식 씨와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지만 자녀의 걱정과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딸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딸은 늘 저를 의지하며 엄마는 우리 가정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죠.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시에 남편이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딸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며칠 후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영식 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황토방에서 다시 만난 영식 씨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기다렸어요. 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리는 다시 온천욕을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식 씨는 당신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다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저도 그래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이어서 당신은 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예전에 음식점 할 때도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그럼 다음엔 제가 밥 한번 차려줄게요. 라고 했죠. 영식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정말요, 그럼 꼭 먹고 싶네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죠.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영식 씨는 이어서 당신이 차려주는 밥 벌써부터 기대돼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그럼 언제 시간이 되세요? 라고 물었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번 주말엔 어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순간 동네 아는 언니가 온천욕을 하러 들어왔어요.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여기서 뭐 해? 라고 물었고 영식 씨를 보며 이분은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여기서 자주 만나는 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언니는 웃으며 잘 어울리네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들렸어요. 혹시라도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언니가 떠난 후 저는 영식 씨에게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동네라 소문날까봐 걱정돼요.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요. 앞으로 더 조심하죠. 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저는 그 아쉬움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나도 그와의 시간을 더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저는 영식 씨에게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라고 말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 그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영식 씨를 만났어요.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여기서 만나네요. 라고 했죠. 저는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이 장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식 씨는 전에 말했던 밥 진짜로 먹고 싶은데 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럼 언제 시간 되면 제가 정말 차려줄게요. 라고 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우리 동네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 먹는 건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 제안에 또 한 번 망설였어요. 찜질방 안에서의 만남이 아닌 밖에서의 만나든 더 위험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결국 좋아요. 한번 해보죠. 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시락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설렘이 밀려왔어요. 영식 씨와의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도시락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영식 씨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떠올리며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멸치볶음을 준비했죠. 준비하는 내내 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김밥을 말면서 영식 씨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계란말이를 부치면서는 그가 맛있다고 말해주는 모습이 상상이 됐죠.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이걸 알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갈 계획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남편은 요즘 내가 자주 외출하는 걸 정말 신경 쓰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번 주말에 친구 만나러 간다고 미리 말해뒀어요.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알았어 라고만 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미세한 불만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표정을 외면한 채 도시락 준비에 더 집중했죠. 주말이 됐고 저는 도시락을 챙겨 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많아서 한적한 분위기가 좋았죠. 영식 씨는 이미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와, 정말 준비해왔네요. 라고 하며 감탄했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펼치고 밥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영식 씨는 당신 손맛 정말 좋네요. 이렇게 맛있는 밥 먹은 지 오래됐어요. 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웃으면 다행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영식 씨와의 대화는 더 깊어졌죠. 그는 당신이랑 이렇게 밥 먹으니까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현실이 떠올랐죠. 저는 조심스럽게 저도 영식 씨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근데 저는 아직 가정이 있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라고 했죠. 그의 말에 저는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에 더 끌리는 나를 느꼈어요. 공원에서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영식 씨와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의 말 한마디, 웃음소리, 그리고 도시락을 먹으며 나누던 대화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마주하자마자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를 보며 잘 다녀왔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친구랑 잘 만나고 왔어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미세한 의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눈빛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서 저는 오늘의 일을 곱씹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잠겼어요. 영식 씨와의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자꾸 더 깊이 빠져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며칠 후 저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영식 씨가 우연히 카페로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또 만나네요. 라고 하며 웃었죠. 저는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여기 자주 오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와서 커피 마셔요. 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식 씨는 지난번 공원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이랑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져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저도 그래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딸이 들어왔어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 여기서 뭐 해? 라고 물었고 영식 씨를 보며 이분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 그냥 동네에서 만난 분이야 라고 대답했죠. 딸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영식 씨를 보더니 엄마 나 좀 집에 데려다 줘 라고 했어요. 저는 딸의 말에 알았어 라고 대답하며 영식 씨에게 다음에 또 봬요 라고 말했죠.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가요 라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저에게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그 아저씨랑 무슨 사이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동네에서 만난 사람일 뿐이야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딸은 엄마 나 바보 아니에요. 엄마 요즘 자꾸 외출하고 표정도 달라졌어요. 혹시 아빠 몰래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의 눈빛은 진지했고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저는 딸에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했지만 딸은 엄마 우리 가정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나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식 씨와의 시간이 자꾸 떠올랐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에 앉아서 오늘의 일을 곱씹었어요. 영식 씨와의 카페에서의 대화, 딸의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남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저는 이 설렘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식 씨와의 다음 만남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따뜻한 말투와 진심, 어린 대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동네 찜질방에서 시작된 호라비 영식 씨와의 시간은 제 삶에 새로운 설렘을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동시에 나를 더 깊은 고민 속으로 몰아넣었죠. 여러분은 이런 설렘을 경험한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